저 사람은 한도윤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어요. 버스 정류장 앞을 걸어가는 여인. 회색 머플러에 검은 롱코트 그리고 그 걸음걸이. 서진이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내였어요. 장례까지 치렀던 아내가 지금 저기 걸어가고 있다고요? 도윤은 택시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서진아, 윤서진.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었어요. 틀림없었어요. 분명히 서진이었죠. 하지만 여인은 도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서진아, 잠깐만. 도윤이 골목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죠. 차 안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비켜요. 내 아내가. 아내. 죽은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을 겁니다.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지? 그리고 저 남자들은 대체 누구야? 골목을 다시 봤을 때 여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내가 무서운 조직에 붙잡혀 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분명히 서진이었어. 틀림없어. 머릿속이 복잡했죠. 3년 전 병원에서 본 차가운 시신, 장례식장에서 흘렸던 눈물, 무덤 앞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대화들. 그럼 그동안 내가 본 건 다 뭐였던 거야? 다음 날 새벽 도윤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정비소. 녹슨 간판에는 만호정비라고 써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이게 누구야? 한도윤 아니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최만호, 39살. 도윤의 옛 동료였죠. 만호 형. 어쩐 일이야? 3년 만에 얼굴 보여주네. 커피라도 한 잔. 형, 서진이를 봤어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지금? 어제 거리에서 서진이를 봤다고요. 분명히 서진이었어요. 도윤아, 정신 차려. 내가 3년 전에 장례식까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호는 한숨을 쉬며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앉아. 일단 차분하게 얘기해봐. 도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본 여인, 골목으로 뛰어들던 모습, 그리고 검은 세단의 남자들까지. 만호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어갔죠. 그 남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죽은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요. 어떻게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상하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 만호가 턱을 쓸어내렸어요. 도윤아, 혹시 서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 없었어? 이상한 일요?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아. 서진이가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불안해했어요. 전화도 자주 받았고. 무슨 전화? 잘 모르겠어요. 복지관 일이라고만 했는데. 그때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만호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아, 내 생각엔 말이야. 혹시 서진이가 뭔가에 휘말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남자들. 조직 냄새가 나. 조직.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형,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우린 동료잖아. 만호가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우리 둘 다 알잖아. 한 번 동료는 영원한 동료지. 도윤이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10년이 지났네요. 그래. 근데 도윤아, 너 아직도 그때 실력 남아있어? 글쎄요. 3년 동안 택시만 몰았는걸요. 에이, 거짓말. 몸은 기억하는 법이야. 만호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일단 정보부터 모으자. 그 검은 세단, 차 번호 기억나? 아니요. 너무 당황해서.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고. 그때 만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만호가 도윤을 받습니다. 미안, 급한 출장 수리가 들어왔어. 저녁에 다시 보자. 알겠습니다, 형. 도윤이 일어서려는데 만호가 말했어요. 도윤아, 조심해. 만약 정말 조직이 연루됐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서진이만 찾을 수 있다면. 도윤의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정비소를 나선 도윤은 차에 올라탔어요. 어제 아내를 봤던 그 거리로 다시 가기로 했죠.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조용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곧 그는 알게 될 겁니다. 아내가 왜 죽은 척해야 했는지,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도윤은 지금 무작정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고 있는지. 과연 도윤은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도윤은 다시 그 거리로 왔어요. 어제 아내를 봤던 바로 그 버스 정류장 앞이었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거리. 오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였는데 도윤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 편의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죠.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데요? 혹시 어제 저녁에 여기서 회색 머플러 두른 여자분 못 보셨어요? 할머니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회색 머플러?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검은 롱코트에 키가 165cm 정도 되고요. 머리는 어깨까지. 아니, 못 봤어요. 나 바빠요. 할머니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죠. 도윤은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골목 안쪽 세탁소 아주머니. 아주머니 혹시 어제 저녁에 이 근처에서. 아이고, 저희는 손님들만 신경 쓰느라 밖은 잘 안 봐요. 아주머니도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 다음은 길 건너편 슈퍼주인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여쭤볼게. 저기 손님.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모두가 같은 반응이었어요. 대답을 피하거나 급하게 자리를 떴죠.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도윤은 골목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어요. 할아버님 실례합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도윤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자네 그 여자 찾는 거지? 네. 아시는 겁니까? 도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런 질문하지 말게. 위험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자 자네 아내였나? 어떻게? 얼굴 봐서 알아. 자네 표정이 사랑하는 사람 찾는 얼굴이야.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말이야, 그분은 이미 죽었어. 3년 전에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할아버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그럼 어제 제가 본 여자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일 거야. 슬픔이 그런 환상을 만드는 법이지. 아닙니다. 분명히 봤어요. 제 아내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죠. 할아버지가 황급히 도윤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주변을 다시 살핀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더 이상 캐묻지 마.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할아버님, 제발 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없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만 찾고 돌아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다들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였어요.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도윤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좁은 골목 모퉁이, 담벼락 옆에 뭔가 걸려 있는 게 보였죠. 다가가서 집어들었습니다. 회색 천조각, 머플러 끝부분이었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서진이가 늘 하던 머플러야. 결혼 1주년 때 도윤이 선물한 머플러였죠.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분명히 여기 있었어. 도윤이 천조각을 꽉 쥐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어디서 났죠? 도윤이 돌아봤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김도아 형사요. 남자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이 동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수상한 행동이요? 전 그냥 사람 찾는 건데. 사람이요? 누구를?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아내입니다. 아내요? 실종 신고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김도아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봤어요. 복잡한 사정? 어떤 사정인데요? 그게 설명하기가. 여기서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서에 가시죠. 김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경찰서까지 가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죠. 형사님, 오해하신 겁니다. 전 그냥 이 동네 주민들 전부한테 이상한 질문 던지고 다니는 게 그냥입니까? 제 아내를 찾는 것뿐인데요. 그럼 아내분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도윤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찍은 서진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김 형사가 사진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분이 아내분이시라고요? 네,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김 형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한도윤 씨. 맞죠? 어떻게 제 이름을? 잠깐 차 좀 탑시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 형사가 주차된 차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불안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 타자 김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도윤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왜 이 동네를 조사하고 계신 겁니까? 조사가 아니라 제 아내를. 윤서진 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도윤이 깜짝 놀랐어요. 형사님이 확인하셨다고요? 네. 당시 그 사고 담당이 접니다.
그럼 형사님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뭘요? 제 아내가 정말 그 사고로 죽은 건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도윤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사건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십시오. 사건이요? 무슨 사건 말씀이신 겁니까? 그건. 김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형사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말 못하시는 겁니까? 도윤이 김 형사의 팔을 잡았어요. 김 형사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겁니까? 형사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이 동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당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김 형사가 차 문을 열었어요. 내리세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걸 보면서 도윤은 생각했어요. 김도하 형사.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날 보호하려는 건지, 방해하려는 건지. 도윤이 다시 골목을 돌아봤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급히 몸을 숨겼죠. 누구지? 도윤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까요? 도윤이 알아낸 건 이겁니다. 첫째,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다. 둘째, 경찰까지도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셋째,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과연 도윤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도하 형사는 정말 적일까요? 아니면 이제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도윤은 다시 만호의 정비소로 향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정비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형한테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만호밖에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호가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너 도윤이 뭐 알아낸 거 있어? 형.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호가 도윤의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형, 커피 한 잔만 같이 해주실래요? 그래, 들어와. 만호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 만호가 믹스커피를 타왔죠. 자, 마셔.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봐. 도윤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형, 오늘 그 동네 다시 갔었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도윤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 할아버지의 경고, 머플러 조각 발견, 그리고 김도하 형사와의 만남까지. 만호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형. 정말로 서진 씨였어? 착각일 수도. 아니에요.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명히 서진이었어요. 3년을 같이 산 아내를 제가 잘못 볼 리가 없어요. 알아. 앉아. 만호가 도윤을 다시 앉혔어요. 내 심정 이해해. 근데 말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3년이에요. 3년 동안 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도윤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옆에 서진이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죠. 만호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근데 형, 만약에요. 만약 서진이가 살아있다면. 도윤이 만호를 똑바로 봤어요. 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형. 우린 동료잖아. 동료가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만호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동생을 대하듯이요. 고맙습니다, 형. 고맙긴. 근데 도윤아, 하나만 약속해. 뭔데요?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만호가 일어서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자. 금고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3년 전 서진 씨 사고 기록이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경찰청에 아는 후배가 있어서 부탁했지. 내가 오늘 그 동네 갔다 왔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뒀어. 만호가 파일을 펼쳤어요. 도윤은 숨을 멈춘 채 파일을 봤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들이 있었어요. 부서진 차, 외곽도로, 그리고 이건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봐.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11시 32분이야. 맞아요. 그때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요. 도윤이 그날을 떠올렸어요. 휴대폰이 울리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던 그 밤. 근데 도윤아, 이상한 점이 있어. 만호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차 파손 부위. 앞부분이 많이 파손됐네요. 그게 아니야. 여기 옆면 봐봐. 만호가 확대 사진을 보여줬어요. 측면에 깊은 자국이 있어. 이건 다른 차가 들이받은 흔적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차요? 응. 경찰 보고서엔 단순 교통사고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건. 만호가 말을 멈췄어요. 도윤이 재촉했습니다. 형, 말씀해 주세요. 이건 고의적인 충돌이야. 고의적이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서진 씨 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야. 그럼 사고가 아니라 살인 시도일 가능성이 높아. 만호의 말에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서진이를? 진정해, 도윤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형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만호가 도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지금 흥분하면 안 돼. 형, 제 아내를 누가 죽이려 했다고요? 어떻게 진정을 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호가 도윤을 꽉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구나.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이 진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오히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도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죠. 그래. 천천히 알아가자. 만호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또 이상한 게 있어. 사고 목격자가 없어. 목격자요? 응. 보통 이런 큰 도로에서 사고 나면 목격자가 한 명쯤은 있거든. 근데 이 사고는 목격자가 아예 없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밤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좀 의심스러워. 만호가 턱을 괴었어요. 그리고 여기 봐. 블랙박스 기록도 없어. 블랙박스가요? 응. 서진 씨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대. 이상하네요. 서진이가 블랙박스는 항상 체크했었는데.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만호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생각엔 이거 계획된 사고 같아. 계획된 사고요? 응. 누군가 서진 씨를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지. 하지만 왜요? 서진이는 그냥 평범한 사회복지사였는걸요. 평범해 보였을 뿐이야.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야. 만호가 도윤을 봤습니다. 서진 씨가 사고 나기 전에 이상한 점 없었어? 도윤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고 보니 마지막 며칠 동안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무슨 전화? 잘 모르겠어요. 복지관 일이라고만 했는데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어. 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라고요. 뭐래?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그날 밤 서진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서랍 열어봐 라고요. 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랍? 무슨 서랍? 집에 있는 책상 서랍이요. 근데 전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혹시 그 서랍 열어봤어?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저 지금 당장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 빨리 가봐. 혹시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같이 가주실래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급히 정비소를 나섰어요. 도윤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호가 물었습니다. 도윤아,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형? 넌 왜 전역했어? 그때 부대에서 너 엄청 아꼈잖아.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지쳤어요. 지쳤다고. 매일 죽고 죽이는 훈련, 위험한 작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러다 서진이를 만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죠. 서진 씨가 그렇게 특별했구나. 네, 형. 서진이는 제 전부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호가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꼭 찾자.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차는 도윤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가 쌓인 방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았어? 네. 서진이 없는 집이 너무 커 보여서 이렇게 작은 곳으로 옮겼어요. 도윤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서랍이 3개 있었어요. 여기에요. 도윤이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만호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게? 도윤이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서진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읽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서진이 글씨야. 만호와 도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비리가 있어요. 지역 재개발 사업 관련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수백억 대예요. 만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재개발 비리.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아뒀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들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아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요. 전화도 자주 걸려와요. 협박하는 목소리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여보, 만약 내가 죽으면, 아니, 죽은 척하고 숨어야 한다면, 도윤과 만호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당신한테 알리고 싶지만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도윤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노트가 끝났어요. 도윤은 노트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서진아, 너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는 거지.
만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도윤아. 한참을 울던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USB는 어디 있는 걸까요? 노트 밑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만호가 서랍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이거다. 봉투를 열자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증거 파일이겠구나. 도윤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형,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내 노트북 있으니까 정비소 가서 보자. 두 사람은 다시 정비소로 향했어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비자금 내역. 이거 진짜 대단한 비리네. 만호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여기 봐. 장태수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 장태수요? 응. 이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한 것 같아. 근데 뒤에 큰 손들이 여럿 있네. 화면에는 장태수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이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조심해야 해. 이 정도 비리면 조직이 엄청 클 거야. 알아요. 하지만 서진이를 찾으려면. 그때 만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전화를 끄는 만호가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서진 씨 무덤이. 무덤이요? 파헤쳐졌대.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요. 서진은 비리를 알게 되었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녀의 무덤까지 파헤쳤다고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덤 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도윤과 만호는 공동묘지로 향했어요. 밤이었지만 경찰 차량의 불빛이 묘지를 밝히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도하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한도윤 씨,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제 아내 무덤이라는데 어떻게 아나요? 도윤이 묘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 형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현장 보존 중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켜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김 형사가 도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죠. 5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김 형사가 비켜섰어요. 도윤이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파헤쳐진 무덤. 관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럴 수가. 만호가 도윤을 부축했어요. 도윤아, 괜찮아? 형. 관이 비어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시신이 없었다는 거야.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서진이가 살아있는 거네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쁜 눈물이었는지 분노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3년이에요, 형. 3년 동안 저는 죽은 사람한테 말을 걸었던 거예요. 도윤아. 매주 와서 꽃 놓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윤이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만호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어요. 울어. 실컷 울어. 참지 마. 한참을 울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형,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가? 서진이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장태수.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김도하 형사가 다가왔어요. 한도윤 씨, 장태수가 누구죠?
도윤이 김 형사를 봤습니다. 형사님도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재개발 비리. 형사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 아내가 남긴 증거예요. 여기 USB에 다 있어요. 도윤이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김 형사가 놀란 눈으로 USB를 봤습니다. 그걸 어디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형사님, 장태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아내가 그 사람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는데 왜 말 못하시는 겁니까? 한도윤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3년을 속고 살았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요? 도윤이 김 형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만호가 급히 말렸어요. 도윤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형, 나 경찰한테 손 떼면 너만 손해야. 도윤이 손을 놓았어요. 김 형사가 옷깃을 고쳐 입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김 형사가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장태수는 이 지역에서 손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손댈 수 없다니 무슨. 그 사람 뒤에 큰 세력이 있어요. 정치인, 공무원, 심지어 경찰 고위층까지. 김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3년 전 이 사건 조사하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좌천당한 거예요. 서울 본청에서 이런 작은 도시로요. 도윤과 만호가 놀란 표정으로 김 형사를 봤어요. 그때 제 상관이 말했어요. 더 이상 파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요. 김 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비겁하죠? 형사님. 하지만 한도윤 씨, 당신은 달라요. 당신에겐 지킬 사람이 있잖아요. 김 형사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제 개인 번호예요. 위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도윤이 명함을 받았어요. 김 형사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한도윤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뭔가요? 조심하세요. 장태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김 형사는 자리를 떠났어요. 만호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할 거야? 장태수를 찾아야죠. 어떻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USB 파일에 주소가 있었어요. 사무실 주소요.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바로 찾아갈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서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아침, 도윤과 만호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태수개발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여기가 맞아? 네, USB에 있던 주소예요.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층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죠.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장태수 대표님 계신가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그때 안쪽 방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45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인상이 날카로웠죠. 무슨 일이죠? 남자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도 남자를 똑바로 봤어요. 장태수 대표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장태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한도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저도 대표님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죠.
장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사무실에서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도윤과 만호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 큰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죠. 장태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장태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죠? 윤서진. 아시죠? 장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서진이요? 누구죠? 제 아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이 저랑 무슨 관계가?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죽은 척했죠. 도윤이 장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이 시킨 거 아닌가요? 장태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한도윤 씨,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있어요. 도윤이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장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게 뭐죠? 재개발 비리 증거요. 대표님 이름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장태수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한도윤 씨, 재밌는 분이시네요. 뭐가 재밌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오시다니. 용감하시네요. 장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한도윤 씨, 이 도시 보이세요? 이 도시의 절반은 제 겁니다. 건물, 땅, 사람까지요. 장태수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그런 제가 왜 당신 아내 따위를 신경 쓰겠습니까? 따위라고요? 도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네, 따위죠. 그냥 운 나쁘게 쓸데없는 걸 알아버린 여자일 뿐이에요. 장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 충고 하나 해드리죠. 돌아가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세요. 제 아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거짓말. 도윤이 벌떡 일어섰어요. 만호가 급히 도윤을 말렸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장태수가 책상 위 버튼을 눌렀어요. 곧 덩치 큰 남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나가시게 안내해드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도윤과 만호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이 장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제 아내 어디 있습니까? 장태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죠. 한도윤 씨, 당신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3년 전에요.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장태수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혹시 하늘나라, 아니면 바닷속? 도윤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죠. 나가세요, 한도윤 씨. 다음엔 이렇게 예의 바르게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도윤과 만호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아니에요, 형. 저 자식 진짜 나쁜 놈이네. 그래도 확실해졌어요. 뭐가? 장태수가 범인이라는 거요. 그리고 서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도요. 도윤의 눈빛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만호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더 조사해야죠. 장태수의 뒤를 캐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도윤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정보요? 당신 아내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그걸? 오늘 밤 10시 외곽 창고로 오세요.
혼자요. 잠깐, 당신은 누구? 전화가 끊어졌어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모르는 사람인데. 서진이가 살아있대요. 뭐? 그게 무슨? 오늘 밤 10시에 창고로 오래요. 만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이거 함정일 수도 있어. 알아요. 하지만 가봐야죠. 그럼 나도 같이. 안 돼요. 혼자 오래요. 도윤아. 형, 괜찮아요. 전 707 출신이잖아요.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 실력을 쓸 때가 온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장태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차갑고 잔인한 악마 같은 남자죠. 그리고 이제 도윤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과연 이 전화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그리고 창고에서 도윤을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도윤이라면 이 전화를 믿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무시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긴장감 넘칩니다. 밤 10시. 도윤은 외곽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낡은 철문, 깨진 유리창,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었죠. 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침착하게.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빛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 씨. 도윤이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김도하 형사님? 김도하 형사였어요. 형사님이 전화하신 겁니까? 아니요. 전 당신을 따라온 겁니다. 따라왔다고요? 당신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김 형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요. 그러게요. 도윤도 주변을 둘러봤어요. 너무 조용했죠.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함정인가? 그때였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런. 도윤과 김 형사가 문 쪽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잠겨 있었어요. 누구야? 문 열어.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 씨, 반갑습니다. 장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장태수.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조용히 살라고요. 근데 왜 안 들으셨을까요? 비겁한 자식. 나와. 비겁하다니요. 전 그냥 정리할 뿐이에요. 쓸데없이 아는 사람들을요. 스피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도윤 씨, 당신 아내도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렸죠. 서진이한테 뭘 했어? 궁금하세요? 그럼 곧 만나게 해드리죠. 저 세상에서요. 쉥 마이너스. 가스 분사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독가스야. 김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출구를 찾아야 해. 707 시절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형사님, 저쪽 창문. 너무 높은데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빨리. 도윤이 김 형사를 들어 올렸어요. 김 형사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도윤 씨. 손 잡으세요. 김 형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뛰어올라 손을 잡았습니다. 가까스로 창문 밖으로 빠져나왔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형사님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김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도윤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좌천당하신다고. 상관없어요. 김 형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전 경찰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3년 전엔 비겁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도윤이 김 형사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일이죠. 두 사람은 주먹을 맞부딪혔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호 형이었어요. 여보세요, 형? 도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서진 씨를 봤어.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방금 시내 병원 앞에서 봤어. 분명히 서진 씨였어. 지금 어디세요? 성모병원 앞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이 김 형사를 봤습니다. 형사님,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 차로 갑시다.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성모병원 앞. 만호가 길 건너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기, 저 여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머플러를 두른 여인이 병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서진이. 도윤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나왔어요. 틀림없었어요. 윤서진이었죠. 서진아. 도윤이 뛰어갔습니다. 여인이 도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 씨. 서진이었어요. 정말로 서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내. 꿈인가 싶었죠. 서진아. 정말. 너니? 도윤 씨.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서진아. 도윤 씨 위험해요. 나한테 오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3년 만에 보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매일 무덤 앞에서 울었어. 근데 넌 살아있었잖아.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장태수가 날 쫓고 있어요. 증거를 없애려고요. 만약 당신한테 오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도윤이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아.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서진도 도윤을 안으며 울었어요. 나도요.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만호와 김 형사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형사님, 저 둘 좀 그냥 두죠. 그래야겠네요. 김 형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 후 도윤이 서진을 놓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무 걱정 마. 형도 있고 김 형사님도 도와주시기로 했어. 서진이 만호와 김 형사를 봤어요. 만호 오빠. 그리고 저는 김도아 형사입니다. 윤서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저기, 만호가 소리쳤어요. 서진 씨 데려가.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네 사람은 급히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뒤쫓아왔죠. 빨리. 저쪽 골목으로. 김 형사가 앞장섰어요.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 쫓아왔어요. 이렇게 계속 뛸 수는 없어. 만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형, 서진이 좀 부탁해요. 도윤아, 너. 전 저 사람들 막을게요.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707 시절의 냉정함이 돌아왔죠. 첫 번째 남자가 도윤에게 달려들었어요. 도윤은 침착하게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쾅!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도윤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이 자식, 보통이 아니군. 남자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 사이 만호가 차를 가져왔어요. 도윤아, 타. 도윤이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급히 출발했습니다. 휴. 간신히 빠져나왔네. 만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은 뒷자리에 앉은 서진을 봤습니다. 괜찮아? 네. 고마워요.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정말 살아있구나. 꿈이 아니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만호의 정비소로 돌아왔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서진이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서진 씨, 이제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재개발 때문에 집을 잃었다고 하시면서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서류 몇 장을 주셨어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시면서요. 그 서류가. 네.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상금 계산이 이상했거든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더 조사해봤더니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었어요. 수백억 원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게 장태수 쪽으로 간 거군요. 네. 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죽는다라고요. 도윤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가짜 사고를 꾸민 거야? 네. 장태수가 시킨 사람들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하지만 전 죽지 않았어요. 그럼 시신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장례식도 가짜였던 거예요. 장태수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무덤도 비어 있었던 거군요. 네. 전 3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이 도시 여기저기를요. 장태수 눈을 피해서. 서진이 도윤을 봤어요. 미안해요, 도윤 씨. 당신을 속여서. 아니야. 내가 날 지키려고 한 거잖아. 도윤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만호가 물었어요. 그런데 서진 씨, 오늘은 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아파서요. 3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만호가 창문을 통해 밖을 봤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태수였습니다. 장태수. 도윤이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김 형사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함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장태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도하 형사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도윤 씨 좀 만나러 왔죠. 돌아가세요. 에이, 그러지 말고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장태수가 정비소 쪽을 봤어요. 한도윤 씨, 나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도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그래요? 그럼 윤서진 씨는 어쩔 건가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많죠. 그 여자가 가진 증거 때문에요. 장태수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한도윤 씨 거래하시죠? 무슨 거래요? 윤서진 씨가 가진 증거 USB 저한테 주세요. 그럼 다 잊어드리죠. 꿈 깨세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장태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어요. 한도윤 씨 선택하세요. 순순히 줄 건가요? 아니면. 그때였어요. 도윤이 장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장태수의 왼쪽 팔을 잡아챘죠. 소매를 걷었어요. 거기엔 이건 숫자 707이 새겨져 있었어요.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707 출신이었어요?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태수가 소매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707이었죠. 한도윤 선임님. 뭐라고?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 제가 신병 훈련 받을 때 선임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어린 후임병 하나. 장태수. 너였어? 네. 전 선임님을 존경했어요. 최고의 요원이었으니까요. 장태수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선임님은 포기했죠. 여자 하나 때문에 전역했잖아요. 그건 전 달라요. 전 힘을 얻었어요. 돈과 권력이라는 진짜 힘을요. 장태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선임님, 마지막 기회예요. USB 주세요. 안 그러면 뭐? 도윤도 차갑게 대답했어요. 후임, 내가 배운 게 그것뿐이냐? 707은 약자를 지키는 거였어. 권력을 위해 쓰는 게 아니야. 하, 웃기시네요. 그런 소리나 하시고 택시나 모세요. 장태수가 손짓했어요. 남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도윤 선임님, 이제 제 실력 좀 보여드릴게요. 선임님보다 제가 더 강하다는 걸요. 긴장감이 흘렀어요. 자, 여러분. 충격적인 반전이 나왔어요. 장태수는 도윤의 후임병이었던 거예요. 같은 707 출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 과연 이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도윤과 장태수가 서로를 노려봤어요. 같은 707 출신. 하지만 한 사람은 정의를,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을 선택했죠. 후임,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돌아오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장태수가 손을 들었어요. 남자들이 일제히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아. 만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윤은 침착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두 번째 남자는 팔을 비틀어 제압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도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707 시절의 실력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죠. 역시 선임님은 달라. 장태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장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서진이 묶여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방금 찍은 거예요. 거짓말. 도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정비소 안 서진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도윤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만호와 김 형사가 기절해 있었고 서진은 사라진 뒤였죠. 서진아. 선임님 찾지 마세요. 이미 데려갔어요. 장태수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USB 가지고 오세요. 그럼 윤서진 씨 돌려드리죠. 내일 밤 10시 외곽 공사장으로요. 차가 떠나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아. 만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도윤아. 미안해. 뒤통수를 맞았어. 형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김 형사도 일어났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형사님. 장태수 놈이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형사님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내일 밤 서진이를 구해야 해요. 알았어. 작전을 짜자. 세 사람은 밤새 작전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밤 10시.
외곽 공사장. 높은 건물들이 골조만 남아있는 황량한 곳이었어요. 도윤이 홀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장태수, 나왔어. 도윤의 목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장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의자에 묶인 서진이 있었어요. 서진아, 도윤 씨,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선임님 USB 주세요. 장태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도윤이 USB를 던졌습니다. 장태수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좋아요. 이제 윤서진 씨 풀어드리죠. 먼저 서진이 풀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요. USB 확인부터 해야죠. 장태수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이게 그 파일이에요. 이제 서진이 풀어요. 그래야죠.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장태수가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밧줄을 풀었습니다. 가요, 윤서진 씨. 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도윤에게 걸어왔죠. 도윤 씨.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때였어요. 장태수가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이네요. 정말요. 이제 우린 가겠어요. 가요? 누가 가래요? 장태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선임님, 설마 제가 정말 보내줄 거라 생각하셨어요? 주변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도윤이 서진을 뒤로 보냈어요. 후임, 넌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이게 세상이에요, 선임님. 약한 놈은 죽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약한 놈은 비겁한 놈이지. 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진아, 눈 감고 있어. 도윤 씨. 괜찮아. 내가 지킬게.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707 특임대원의 눈빛이었죠.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하나씩 제압했어요. 장태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역시 선임님은 달라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아요.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됐어요. 주먹과 주먹이 부딪혔죠. 하지만 도윤이 조금씩 밀렸어요. 3년 동안의 공백이 컸던 거죠. 선임님, 이제 끝이에요. 장태수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어요. 그때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도하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장태수가 당황했어요. 만호도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형, 미안, 늦었지? 경찰들이 장태수와 남자들을 체포했어요. 장태수가 도윤을 봤습니다. 선임님, 역시 당할 수 없네요. 후임, 아직 늦지 않았어. 제대로 된 길로 돌아와. 이미 늦었어요. 장태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장태수를 보며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도윤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정말 괜찮아. 도윤 씨,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만호와 김 형사는 멀찍이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둘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네. 그러게요. 정말 잘 됐어요. 며칠 후, 김도하 형사 사무실. 한도윤 씨, 윤서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장태수와 그 일당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비리 관련자들도 전부 입건됐고요. 고생하셨어요, 형사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형사가 웃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번 사건 덕분에 제가 서울 본청으로 복귀하게 됐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김 형사가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한도윤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707의 자랑이죠. 과찬이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서진에게도 인사했어요. 윤서진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형사님.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어요. 한 달 후, 도윤과 서진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죠. 여보, 커피 탈까요? 서진이 부엌에서 물었어요. 그래, 고마워. 도윤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서진이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여보, 뭐 생각해요? 응? 아, 그냥. 이게 꿈인가 싶어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서진이 도윤 옆에 앉았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응. 솔직히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고마워. 날 지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당신도요. 날 찾으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진아, 약속해. 뭘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약속해요. 따르릉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호가 서 있었어요. 형, 어떡해. 깜짝 방문이야. 서진 씨도 계시죠? 네, 들어오세요. 만호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서진 씨, 건강하세요? 네, 오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도윤아,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택시 기사 계속할 거야? 아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도윤이 서진을 봤어요. 서진이처럼요. 약자들을 돕는 일이요. 서진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그래. 좋지. 만호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우리 도윤이야. 707의 자랑스런 정신이지. 형도요. 형이 없었으면 전 서진이 못 찾았을 거예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동료잖아. 만호가 도윤의 어깨를 툭 쳤어요. 한 번 동료는 영원한 동료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 후, 도윤과 서진은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어요. 희망상담센터라는 이름이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도윤과 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줬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 서진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서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도윤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여보, 뭐 생각해요? 응? 아,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저도요. 서진이 도윤의 팔짱을 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요. 남을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요. 그래. 그게 진짜 행복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한도윤과 윤서진,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3년을 숨어 지낸 여자.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이제는 함께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진짜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약자를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